우리는 네 번째 과목까지 잘했습니다. 물론 처음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기에서 다섯 번째 과목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래? 항상 종합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과목은 반드시 어떻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1번은요. 말뚝박기 해모예요. 연약 집안에 적합하고 상대적으로 소음이 작은 것은 건데 소음이 작다는 것은요. 거의 소리 없이 팍팍 들어가는 거 뭐냐 그러면 드롭이라든지 디젤 이런 거는 엄청 차도 있잖아요. 가솔린보다 디젤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소음이 많겠죠. 스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이브로라는 말은 뭐예요? 진동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브로 해모의 그 특징이 소음이 적고 연약 집안에 적합한 거고요. 이것도 적어요. 6-46의 합격 날개 쪽에 은행 문제를 딱 해놨더니 이게 적중이 되었습니다. 82번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필답형에도 실기와 필답형 실기, 실기 필답형 실기 작업형에도 수없이 나오는 문제죠. 철골 작업에서 작업을 중지해야 될 강설량의 기준이 강설이 뭐예요? 눈이죠. 강설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에도 어떻게 돼가요? 그게 강설량 눈이 시간당 중지에 오른 것은 그러니까 1cm냐 알아둘 게 있어. 비는 있지 않습니까? 1mm예요. 눈은요 cm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메타세고요. 그러면 밀리미터니까 아니에요. 그럼 가보자고요. 여기 딱 그림으로도 해놨어요. 반드시 강설량이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센치니까 시간당 1cm 또는 1mm가 아니고 10mm 맞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어요. 한 번 더 확인시켜주면 이거는 작업형도 필답형도 실계도 나오니까 풍속은 초당 얼마? 10ms예요. 바람이죠. 강우량 시간당 비는 1mm예요. 강설량은 시간당 1cm예요. 그래서 비나 눈에 바람이 있으면 철골 작업 어떻게 중지해야 된다. 여러분의 그림을 봐도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83번입니다. 옥에 바깥에 설치되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가장 문제지게 주행 크레인 넘어가고 있어요.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풍속의 기준으로 건데 항상 우리 있잖아요. 딱 밖에 보면 크레인에 보면 이거는 풍속의 기준은 초당 30ms의 바람이 오면 무조건 이상 시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30m.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순간 풍속 30m 초과시 점검을 한다. 이것은 우리 교재 6-33쪽과 6-155쪽 또는 정보 제공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에도 출제되었습니다. 84번 뭐죠? 철골 작업이 벌써 두 문제째요. 철골 조립 공사 중에 볼트 작업합니다. 주 체인 철골에 매달아서 작업할 매달리는 것은 비계 중에서 무슨 비계냐면 바로 달려서 간다. 이거는 좀 거창한 게 좋은 비계인데요. 사실 달대 비계는요.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한 개 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타는 게 이게 달대 비계로 이런 걸 대표적인 달대 비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달대 비계가 상당히 연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85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접, 용단 작업에요. 용접은 뭡니까? 붙이는 거죠. 용단은 녹이는 거예요.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 용기의 최대 몇 도씨 이하로 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스 용기를 몇 도? 40도씨 이하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2013년 3월 10일 날 또 출제됐지만요. 가스 용기를 보관 시 주의사항은 통풍기나 한기가 불충분 장소에도 보관해도 안 되고 하기를 사용하는 장소와 보관해도 안 되고요. 반드시 가연성 물질이나 위험, 인화성 액체를 취급한 장소 그분에 보관해서는 안 되고요. 용기는 얼마? 섭씨 40도 이하로 보관한다. 또 넘어지지 않게 전도 위험이도 눕혀놓고 쓴다. 이것도 답이에요. 이런 게 충격을 가해서도 안 되죠. 운반할 때는 반드시 캡을 씌워야 돼요. 또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의 막에 부착 유리만 먼지를 제거해야 되고요. 밸브 개폐는 확 열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 중인 용기와 사용 중 용기와 그 밖의 용기는 구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림으로도 표시하고 또 아세틸렌 용기는 용기 아세틸렌 용기 세워둬야 되고 용기와 부식 마모 변형 상태는 점검한 후 사용은 이거는
봐요.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234조입니다. 또 제가 얘기했어요. 특히 5과목은요. 법이 20문제 중에 18문제 가까이가 법에서 출제된다. 그래서 특히 3과목, 4과목도 마찬가지로 5과목은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합격 날개 모두 다 만들어 놨어요. 86번입니다. 기계가요. 유일하게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곳을 땅 파는 작업은 뭐 힘 있는 기계 뭐가 있어야 돼? 파워가 있어. 답은 파워 쇼벨. 유일하게 이거죠. 그래서 지가 서 있는 보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게 답은 파워 쇼벨이 되겠다. 87번입니다. 사다리 중에서요. 들고 다니는 걸 뭔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잖아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 기준은 옳지 않다. 틀렸다. 첫째, 길이는 6m 넘어서는 안 돼. 그렇죠. 너무 길면 이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다리의 볼륨 벽 높이 얼마?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끄럼 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 등을 사용해야 원칙이죠. 그럼 4번이 틀렸겠죠. 벽면 상부 최소한의 9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된다. 90cm가 아니고 이걸 이제 가르쳐요. 이렇게 벽면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 이 연장 길이는요. 얼마냐고 60cm 이상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 60cm 이상이면 90cm 이상도 사실 맞잖아요.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는 이 건설 안전이나 산업 안전 출제하는 사람들이요. 문학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것을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예비고사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어쨌든 60이 아니고 90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직 하면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박사를 받은 다음에 문학사를 취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가장 틀린 것은 가장 맞는 것을 할 때 답은 90cm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그림으로 달라.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는 거. 요 15cm, 폭은 30cm 다 걸쳐놓은 뭐가 있어요? 여기 바로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60cm 이렇게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 사다리에 대해 이렇게 상세한 그림 여러분 눈만 익혀도 돼요. 만화 보는 기분으로 공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88번입니다. 토석 붕괴 요인 중 외적 요인이 아닌 거예요. 외적은요 바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외적이 아닌 건 내적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가장 간단해. 강도는 보이나 안 보이나? 강도 저하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니까 이게 답이네 벌써. 그 다음에 사면 분명 경사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 보이죠? 성토 높이의 증가 보이죠? 공사의 진동 및 반복의 증가 보여요. 그 답은 바로 몇 번이다? 1번. 쉽게 찾을 수 있어. 가끔씩 요것도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강도 저하라든지 사면의 토지라든지 암질 이런 것은 내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꼭 내적과 외적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89번 보겠습니다. 89번은요. 콘크리트 양생 방법이 아닌 것은 콘크리트 양생은요. 4가지가 있는데 수분 양생해요. 그 다음에 전기 양생이고 그 다음에 전기 양생도 하고 피망 양생. 건조는 양생이란 자체가 뭐예요? 모두를 건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한 방법 똑같은 말이에요. 양생 방법, 건조 방법 똑같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건조 양생이라는 건 없다. 90번입니다. 안전난간이에요. 안전난간 알죠? 계단이 한쪽에서 한쪽 손잡이 말해서 안전난간이야.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이 옳지 않는 것은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전난간의 4대 구성요소를 쓰셔. 이게 실기시험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안전난간의 구성요소는 첫째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4번째 난간기둥. 이게 4점짜리로 이렇게 출제된 예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등과 평형을 유지해. 맞아요.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을 뭐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 맞아요. 그럼 틀렸겠는데 뭐가 틀리면 보자고. 안전난간의 구조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을 작용하는 80kg인데 성질 나니까 항상 100을 줘. 100kg의 하중이 이상이 견뎌야 돼. 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 모르면 뭘 봐야 된다? 숫자를 명쾌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잡고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딱 어디 해놨겠죠. 여기 있죠. 뭐 있죠?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그림으로도 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림으로도. 바로 했죠. 10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림으로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91번입니다. 공사의 종류에서요. 공사의 종류의 구명 안전관리 계산 기준표에서 공사의 명칭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데 공사의 명칭은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인데 철도, 궤도, 신설공사 있어요. 있죠? 일반 건설공사, 병인데 요 사이는 뭐 각각 을리는데 병까지 가면 어떻게 돼? 없어 이런 거. 물론 어째 보면 요 사이 그렇잖아요. 뭐 첫 번째 원도고, 하도고, 하하도고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설공사에는 병까지는 두지 않는다. 나는 꼭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있잖아요. 아직도 뭐 갑이, 을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래도 갑하고 싶지 을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산업안전기사 건설을 따는 목적이 뭐예요? 갑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순실 사건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벌든지 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건설안전이나 산업안전 따가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행복해서 사는 것도 바로 성공하는 비결이잖아요. 나는 꼭 여러분이 뭐가 돼? 갑 되기를 바랍니다. 갑이 돼야 효율도 높고 요율도 다 높아요. 어쨌든 인생도 갑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야. 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그래 도덕과 윤리는 갑질을 또 도덕 윤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경제보다는 정직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선 주자들이요. 경제를 살려야 됐다고 하니까 나는 경제 살리는 것보다 정직하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건설공사 있죠. 그 다음에 특수 및 급한급 건설공사 있습니다. 답은 몇 번? 바로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2번 가보겠습니다. 철골공사에서요. 기둥의 건립 작업 시 앵카볼트를 매립할 때 요구되는 정밀대 기둥 중심의 기준 및 인접 기둥이 얼마 이상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기둥 중심의 기준선은 5mm인데 5mm 답이에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여러분 다음에도 시험에 나올 거니까 봐요. 요게 앵카볼트 이게 세우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중심은 기준선 인접 기준 얼마? 5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5mm. 그다음 인접 기둥과 중심은 3mm 이하요. 그다음 앵커볼트는 얼마요? 2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베이스 플레이트 기준이 있는 역시 3mm. 이건 4가지 방식에 의해서 앵커볼트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93번이에요. 계산하는 문제 같은데 이거는 계산도 안 해요.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요? 그물망 안전네트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죠. 10cm 그물코에 방망을 설치, 방망과 바닥면에서 최소 높이로 오른 것은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길이와 반드시 단면을 지지간격을 알아야 돼요. 요 2가지 공식이 있어요. 10cm 그물코일 때는 길이가 단면보다 그러니까 단면이 크죠. 그 다음에 기리가 클 때요. 그럼 여기는 뭐냐 하면 어느 게 커요? 길이가 2고 단면이 얘가 크죠. 그럼 A가 큰 쪽이니까 요걸 적용하면 되겠네요. 공식은 봐요. 높이는 H2는 4분의 0.85 갈로 열고 L 플러스 3A라는 이 공식을 기억해야만 이 문제를 풀. 그럼 여차고요. 4분의 0.85가 똑같죠. 길이가 얼마요? 2 넣었죠. L 대신에 3 들어가고 3 내고 A 단면이 얼마입니까? 3이니까 2.4m. 이렇게 찾으면 답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5cm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 4cm 다 기억 못해. 항상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맞출 수 있고 어쨌든 조금 수학의 개념이 있고 수학이라든지 산수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으로 풀어보고 머리에도 이런 거는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94번이면요. 하물용 승강기를요 설계하면서 와이로프 안전하중이 10톤이래요. 로프의 가닥수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우리 로프의 가닥수는 우선 안전율을 알아야 돼요. 안전율 S는 Q분의 NP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닥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닥수 N이잖아요. 그 N을 구하는데 우선 먼저 하면 여기에 보니까 Y로프 안전율은 6을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이렇게 가도 되죠. 그래서 N은 반대로 하니까 4분의 60이 되니까 답은 얼마? 15가닥이 될 거고요. 또 좀 더 상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풀어놨고 6-179, 179, 55 그대로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자꾸 힘들면 바로 4분의 6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방법으로 해도 이런 것은 산수적인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95번째인데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은요, 시멘트 풀의 형태를 만들고 흘러나오지 않게 하잖아요. 첫째, 강제 거푸집. 강제는 쇠, 금속 거푸집과 합판 거푸집을 비교한 것은 특성이 아닌 것, 합판 거푸집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합판 거푸집은요, 외기 온도에 영향이 적어요. 그렇지, 나무니까 외기 온도에, 금속은 열을 받으면 금방 오지만 합판은 천천히 오죠. 맞죠? 녹이 쓸지 않으면 보관하기 쉽죠. 합판이 녹이 안 쓸지 당연히. 그 다음에 중량이 무겁다.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보수가 간단한 것도 맞아요. 금속은 용량.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사실은 중량이 가볍다 무겁다 그랬는데, 쇠와 나무를 비교했을 때는 쇠가 월등히 금속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겁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합판은 사실 무거운데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쨌든 중량이 무겁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단점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이걸 3번으로 답을 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장단점도 그래, 여기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장점, 특성은 장점도 단점도 다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해놓은 합격자의 조언. 본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3번이 답입니다. 영원히 오답도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답을 나온다면 몇 번? 3번에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6번을 가야 되겠네요. 96번. 와, 96번이면 다음은 지붕 위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빈칸에 갈로 속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슬레이트라든지 썬라이트 알죠? 요 사이 왜 녹색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게 딱 그걸 썬라이트라고 그래요.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에 우려해서 폭은 작업 발판은 특별한 이름 무조건 몇 번? 40cm지만 썬라이트라는 슬레이트 지붕은 30cm로 하죠. 30cm죠, 이거. 30 넣어보는데. 이거는 실기 필답형도 나와요. 답은 몇 cm? 30cm. 여기 했잖아. 딱 해가 여기 봐. 그림으로도 제가 다 나타냈어요. 이렇게 30cm가 된다는 거. 눈으로 익혀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책이 없어요. 유일하게 뭐 세아에서 출판하는 책만 이렇게 만들고 있다. 또 이 책도 만든 책도 없어요. 어디서? 세아에서만 이렇게 만들고 있다. 97번입니다. 다음 중 건설공사예요. 3대 관리죠. 3대 관리에서 품질 알아둘게요. 주요 기능이라 볼 수 없는 건데 건설공사는요. 5대 관리하면 안전관리와 자재관리가 들어가지만 건설공사의 주요 기능이라 볼 수 없는 안전관리는 포함되어 안 해요. 공사의 3대 관리는 이게 문제예요. 공정관리, 재고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는 필수적인 관리고요. 또 5대 관리할 때 이놈들이 넣어요. 5대 관리하면 재료관리와 안전관리가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다음은 작업으로 인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그럼 낙하비례네요. 위험이 있는 게 좋지 않은 빈칸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10m 이내마다 설치해요. 그림으로 딱 보고 10m 이내만 설치하고 내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얼마? 2m 이상으로 다 보세요.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도 봐. 2m 이상이니까 2.5, 3.5 다 답이 돼야 되잖아. 사실 이게 안전적 개념만 갖고 하지 실제 이렇게 문학적이라든지 행정적 이런 게 없어요. 답은 몇 번? 2m. 엄격하게 하면 만약에 이게 수능에 출제했다가 난리가 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거. 반대로 해야죠. 2m, 1m 뭐 이렇게 0.5m 이렇게 나가야 돼. 사실 답은 몇 번? 2m 라는 걸 알아두고. 특히 이거는요.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됩니다. 특히 수평면과 각도는 20에서 30도.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고 요것도 잘 나오고요. 또 내면 길이는요. 벽면으로는 2m. 그러나 벽 바깥면 또는 외부로 이렇게 할 때는 이 내면 길이가 2m가 아니고 3m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내면일 때는 2, 외부일 때는 얼마? 3m.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99에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사다리 지주 끝에 미끄럼 장치로 미끄럼 방지 재료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사다리가 이렇게 우리도 신발도 미끄러지고 어떻게 밑바닥에 고무하면 안 미끄러요. 둘째 코르크도 괜찮아. 가죽 괜찮아. 비닐하면 어떻게 더 잘 미끄러지게 하죠. 그 이거는 뭐 사실은 상식적이라보다는 알잖아. 우리 눈썰매 탈 때도 요사이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뭐 시골이니까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니고 그다음 뭐 어떻게 탑니까? 바로 비닐 푸대를 이렇게 딱 앉아서 하면 쭈룩 늘어가 더 잘 미끄러지죠.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여기 세기형 어떻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100번입니다. 여기 또 그림으로도 해놨어요. 제가 미끄럼 판자, 고정쇠,
피퍼, 세기형 강습파이터 이렇게 해놨고요. 100번입니다. 현장에서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옳지 않는 것은 가설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업에서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가설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공사에 사용한 높이 8m 이상의 비계단이 10m 이내마다 계단창을 써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왜 말이 안 되냐. 높이가 8m인데 어떻게 10m 이내마다 되노? 거꾸로 되면 모를까. 이거 8m일 때는 7m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해요. 답이 벌써 1번 나왔어요. 수직경의 가설 통로 15m 이상일 때는 봐. 10m 말대죠. 경사가 15도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으고자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이게 내용이 싹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죠. 건설공사용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만 뭘 설치한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6년 3월 6일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를 함께 했습니다. 왜? 우리는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건설안전 산업기사는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2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안정화, 5과목 지금 한 건설안전은 공통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3월 6일 날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강은요. 2016년 이제 3월 6일 했으니까 아마 이해 5월 8일 날 할 겁니다. 좀 더 확실한 강의, 합격할 수 있는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